안녕하세요. 나커나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찰을 잘 하려면 애석하게도 눈이 젊어야 해요. 노안이 올수록 아무래도 색을 다양하게 보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찰을 아무래도 많이 단련을 해서 색을 남들보다는 많이 찾는 편이라고 좀 자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20대 학생에게 그림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여기에 뭐 이런 색이 보이네요 하고 오묘한 색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 20대 그 학생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색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 색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제 노안이 오고 있구나. 네, 애석하게도 아무래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젊어야 관찰하는 데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단련하고 연습을 하면은 색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는 더 키워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색을 좀 찾아가면서 보면은 아, 여기에 이런 색이 보이는구나 하고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그냥 파란색 물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체를 잘 살펴보면은 뭐 그림자에는 자주색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변의 빛에 따라서 뭐 주황색 빛을 받았다면 그냥 파랑이 아닌 좀 다른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색이 그냥 그 단색으로만 사실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관찰력을 이용하면은 형태를 잡을 때 뭐 알맞은 위치에 그려주는 면도 있을 건데요. 그것보다는 많은 색감을 찾아주는 거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관찰력이 뛰어나면 명암의 단계도 더 풍부하게 많이 끌어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초보자의 차이는 명암의 단계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쪼개낼 수 있느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전혀 배우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사과를 한번 그려보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사과 한번 그려보라고 해보면 대체로 아마 그냥 빨갛게만 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뭐 명암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냥 빨갛게만 칠했을 건데 그런데 이 사과를 잘 관찰해보면 사실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에 따라서 어떤 사과는 노란색이 부분 들어가기도 하고 초록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잘한 점이나 무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런 건 이제 사과가 본연이 갖고 있는 색과 모양인데 또 그거 말고 명암에 의해서 생기는 다른 색도 보여요. 만약에 노란색이나 뭐 초록색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새빨간 사과라고 칩시다. 그런 사과에도 명암에 따라서 좀 그림자가 진 부분은 좀 더 진한 빨강일 테고 빛이 받는 쪽은 그래도 조금 더 밝은 빨강일 테고 그리고 빛을 정말 강렬하게 쬐면은 어느 부분은 하얗게 보이기도 할 테고 그렇게 색이 달라요. 심지어 반사광에는 빨간색의 보색이 보이기도 해요. 잘 관찰해보면 그림자 쪽에 그 물건에 보색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거는 저도 사실은 학창시절에는 그림 배울 때 반사광에는 보색을 넣어서 표현하라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외우고 그렇게 그렸었는데 나중에 뭐 성인이 되어서 진짜 그 물체를 관찰을 제대로 해보니까 정말 보색이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정말 처음 발견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 보색은 반대되는 색이기 때문에 그림자 안에 너무
완전 반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아주 오묘하게 묻어나듯이 그 안에 숨어있듯이 들어있어서 찾아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나면 이 물체의 색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모든 물체가 그냥 단색으로 보이지 않고 빛을 받은 곳과 그림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빛의 색에 따라서 물체가 전혀 다른 색으로 변화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흰 눈이나 이랬는데 주황색 빛 아래로 흰 눈이 내리면 그게 흰 눈이 아니고 주황빛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이치이죠. 그래서 노란색 빛을 받으면 어떤 물체가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감돌게 보이게 되고요. 진짜 세상을 좀 관찰하다 보면은 색이 정말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하얀색 종이도 하얗게만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약간의 민트 계열도 보이고 미세하게 뭔가 붉은 계열이 섞인 것도 같고, 그런 걸 보면은 반 고흐가 왜 그렇게 색을 현란하게 써서 세상을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세상이 정말 그렇게 현란한 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반 고흐는 좀 많이 과장해서 표현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관찰력을 키우면은 물체의 색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과는 빨간색이야 하고 바라보고, 바나나를 보면은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풀은 초록색이야 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바나나, 풀 이런 거를 그릴 때 정말 관찰하지도 않고 사과니까 빨간색, 바나나니까 노란색, 풀이니까 초록색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리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관찰을 해보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샘노란 바나나에서도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빛을 받은 곳은 좀 더 연한 보이게 되고, 그림자가 진 부분은 좀 진한 노란이 되고, 그림자 안에는 어쩌면 보라색이 더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갈색이 보일 수도 있고, 한 물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진짜 보이지 않는 색이 만들어내서라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보여서 보이는 건지, 내가 그래 다른 색이 있을 거야 하고 일부러 찾으면서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검정색 물건인데도 거기에서 좀 더 파란 계열이나 좀 더 붉은 계열을 더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실 때 그 검정색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검정색에 약간의 파란색을 섞어서 그리거나 약간의 붉은색을 섞어서 그린다거나 하면서 그냥 검게 색을 칠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금 색을 돌려서 더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바라볼 때는 우선 편견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색을 좀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진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색과는 전혀 다른 약간 상관없는 색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들을 더 섞어서 칠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 눈에는 그 색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칠을 하는 거예요. 꼭 여기에는 이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편견을 갖고 그 그림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왜 여기에 이런 색이 들어가요? 하고 의문을 많이들 표하시기도 하죠. 깊게 관찰을 해서 색을 최대한 다 표현해주는 그림을 그려보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좀 단순화시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더 어려울 때가 많기는 한데요. 단순화시킬 때도 내가 찾았던 그 색들을 다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 안에 보색이 보였다면 그 그림자 안에 보색도 좀 단순화시켜서 현대미술이나 디자인처럼 그라데이션이 아닌 평면적으로 한번 단순화해서 색을 넣어보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단순화시키는 그 작업이 저에겐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단순화시키는 그 작업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그림 실력과 관찰력이 좀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단순하게 나누지? 이런 것들이 막막하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림 좀 볼 줄 알고 그릴 줄 알고 사물 좀 관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맞는 딱 그 색감으로 알맞는 방향의 붓터치로 딱 몇 개의 붓터치만으로 물체의 덩어리감을 완벽히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진짜 세련미가 엄청 느껴지거든요. 반고처럼 모든 색을 다 때려 넣는 그런 그림도 좋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심플하고 세련미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디테일이 전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세련된 그림이 끌릴 때도 많이 있죠.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련된 그림에 끌렸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떤 좀 풍성한 그런 그림을 보면은 또 이런 풍성한 그림이 끌리기도 하고 그때 나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뭐가 더 좋은 그림이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색을 표현해주는 색이 좋은 경우도 있고 단순화시켜서 그걸 표현해주는 경우가 좋은 그림인 경우도 있고 다 다른 거지 뭐가 더 나은 건 없습니다. 이 영상이 2024년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새해 목표 같은 거 혹시 세우셨어요? 작년에 저희 목표는 영어였는데 진짜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래서 24년에도 여전히 목표는 영어인데 하루에 30분씩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작심삼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